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약칭 평화와 정의가 어제 국회 제사교섭단체로 등록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꽉 막힌 전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가 큰데요.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출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뜻을 하나로 모으기까지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름 그대로 우리 사회 평화와 정의를 지키는 역할 기대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출범의 변부터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으로 점철되어 온 대한민국 정치사에 협치를 위한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화의 정의는 교섭단체로서 역할이 확대되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평화의 정의는 각 당의 이해득실을 넘어서서 국회와 민심의 괴리를 좁히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국회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평화와 정의, 좀 현안에 따라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가 되는 만큼 민주당에서는 잠재적 우군을 확보했다. 이런 기대감도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제 말씀처럼 거대 양당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도 과반을 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이제 보수 연합을 지향을 하고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범진보라고 볼 수 있는 이 평화와 정의가 제4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평화의 정의가 민주당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역할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캐스팅 보트로서 사안에 따라서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할 때는 단호히 견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지금 선관위에서 4인 선거구로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이제 쪼개기를 하는 데서 그때 양당들이 야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호히 좀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화의 정의가 국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지금까지 대화와 타협 없이 독주했던 국회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동 교섭단체로 출범하면서 좀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비례대표 거취 문제인데요. 바른미래당은 이들의 당적 이동 요구에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형식 논리를 보면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으로 통합이 되었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당은 정체성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이 된 것입니다. 네. 다만 국회법상 이런 분당 사태를 예견해 놓지 못하고 있는 입법 미비 때문에 세 분 비례대표 의원들이 당적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당은 같은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에서도 정체성이 다른 세 분을 인질로 잡고 있지 말고 풀어주는 것이 정치 도리와 국민 감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분은 평화와 정의와도 뜻을 같이 하시는 거죠? 네, 이미 저희 당에 와서 100%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고 실제 당에서도 정책연구원장이라거나 대변인 등 주요 지금 당직도 맡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평화와 정의 이제 어제 출범을 했는데 일각에서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두 당이 걸어온 정치적인 어떤 그 노선이나 색깔이 분명히 다르고 정강 정책, 노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계속해서 같이 나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것은 좀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좀 현재 한국 정치적 가장 큰 과제가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어떤 적폐의 청산이라거나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 양당은 뭐 이러한 데 대해서 지금까지 쭉 같은 목소리를 내왔었습니다. 이번 공동교섭단체로 출범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한반도 평화의 실현이라거나 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거나 선거제도 개혁 뭐 이렇게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가치를 8가지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양당이 공조해서 추진해 나갈 과제는 같이 추진해 나가고 네.
정체성이 서로 다른 부분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구동존의의 원칙 아래 운영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정체성의 차이가 있는 양 당임에도 불구하고 공동 교섭단체를 운영해서 이러한 대화 타협의 정치를 하는 것이 향후 다당제 체제하에서 지향해야 할 정당 간 협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실험이 성공할지 상당한 좀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6.13 지방선거가 70여일 정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평화 정의 차원에서 또 선거연대를 어떻게 맺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선거는 어떻게 치를 계획이신지요? 네, 혹시 선거 연대나 이런 게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실제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한다거나 선거 연대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좀 차이가 있고 또 이미 출마에 뜻을 둔 후보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만큼 후보가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연대가 지역별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경합이 되는 지역에서는 또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평화당으로서는 지역의 신망을 받는 인물과 좋은 정책을 제시해서 꾸준하게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걸 것입니다. 결국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결국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공무를 맡길 수 있는 후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치공학적이나 인위적인 연대는 없을 것이다. 민심에 맡기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첫 상견례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평화 정의, 이 개헌 문제에도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목표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계획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번 개헌은 이제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제왕적 대통령적 폐해를 극복하고 특히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민심이 국정에 올바로 반영되는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개헌은 이 발의가 목표가 아니고 통과가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발의한 것보다는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제 한국당이 권력 구조라거나 개헌 시기,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정의 입장에서는 우선 공통되는 내용부터 하나하나 합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평화당이 제안한 이 총리 추천 제도가 여야의 그 대립을 중재할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각 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쟁점에 대해서 우리 평화의 정의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추구를 마련하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역할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